내가 정말 투자 타이밍을 그때 잘 잡았던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라고 생각해요.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는 항상 결과론적인 해석에 가까워요. 지금 내가 주식을 샀는데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샀는데 그로부터 70%가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점 매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 반면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나는 상투를 잡았구나 생각했는데 2, 3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또 괜찮은 시점이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조건 타이밍은 이렇게 결과론적인 관점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매수의 좋은 타이밍을 잡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도 사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팔로알토 이런데 되게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실리콘밸리. 그런 기업들이 막 갑자기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 막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막 다 죽었어. 그래서 주가가 막 폭락하고 있어. 그럼 이때가 이제 저점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진에 이어서 허리케인이 발생했어요. 사상 최대의 허리케인이 발생해가지고 막 샌프란시스코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몇 달 후에 캘리포니아에 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이런 사건이 지금 연속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쓰나미가 온 다음에 이제 쓰나미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안 오겠지 생각하고 투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지금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일이 뭐 있긴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제가 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굵직굵직한 사건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건들 중에서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2007년 6월 달에 베어스턴스 모기지 펀드가 대규모 손실이 났어요. 이게 첫 번째 금융위기의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2008년 3월 달에 베어스턴스가 드디어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 7월 달에 몇 개월 후죠? 페니메이 그리고 프레디맥 이런 정부 기관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모기지 금융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법정 관리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후에 직후에 두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8년 9월 달에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메릴 린치도 파산을 했어요. 자, 이런 기업들이 막 파산하고 줄도산하면서 실직자들이 막 대거 생겼어요. 대거 막 쏟아졌어요. 다 이제 일자리를 잃었어요. 돈이 없어. 그리고 나서 다른 펀드들 있잖아요. 메릴 린치나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라더스랑 연결이 되어 있었을 텐데 다른 펀드들도 막 다 청산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 MMF 머니마켓 펀드 그것도 이제 시장이 붕괴해 버렸어요. 이게 2007년부터 2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 뭐 그 정도 시차를 두고서 계속 이게 발생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또 한 이게 이렇게 막 문제들이 계속 커지니까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어떤 교수님께서 뉴욕타임즈 1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다고 해요. 미국은 망할 것이다. 미국은 망하고 경제 패권이 러시아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언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실 거예요? 못하겠지 않나요? 저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2007년도에 미국이 망할 것이다. 러시아로 패권이 돌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거 저점이네 드디어? 여기서 주식 살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쓰나미가 또 몰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못 사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먼 훗날 이때를 돌아보면 언제가 저점이었냐면요. 마지막에 미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주식을 사야 되겠네? 실제로 그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몇 개월 상관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문제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점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가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수직으로 상승했다고 해요, 주가가. 그러면은 그 미국이 망할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또 주식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이게 파급 효과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또 더 큰 게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망설이다 보면 어느새 V자 반등 해가지고 막 치솟고 있어요, 주가가. 자, 그러면 이러다가 또 다시 W자로 이제 다시 또 더블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다들 그걸 우려했지만 더블딥은 왔다가 또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또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점 매수가요. 생각은 쉽지 실천은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그 매수 타이밍에 적기를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위기의 저점을 찾아서 매수를 하겠다? 그거는 쉽지 않으실 거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요. 100년에 한 번 왔다는 정말 큰 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큰 위기가요.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지만 진짜 한 2008년으로부터 10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면 언제예요? 우리가 투자해서 물러났을 때일 거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투자할 때 그런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의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면서 폭락이 오면 어쩌지?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10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큰 위기는 금방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라면? 그럼 우리 자녀 세대라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결국에 똑같이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조금 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점을 찾지 말고 그냥 차라리 과잉해서 좋은 의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걸 피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치솟을 때 주가가 막 같이 치솟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좀 꺼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투자하면 호구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때만 이제 좀 피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근데 운 좋게 투자 매수의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았던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운 좋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투자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았던 게 제가 되게 능력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잡은 게 아니라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물론 제가 아무런 의사결정 없이 생각 없이 그 액션을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운이 있었냐면요. 제가 2017년도 초반까지 텐센트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수익이 좋았죠. 정말 한 장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막 수천만 원의 수익을 냈었으니까 그때 되게 좋은 투자 수익률을 얻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좋았는데 제가 2017년 초에 텐센트에서 아마존으로 주식을 갈아탔다는 이야기를 한번 옛날에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갈아탔었냐면요. 2017년도 초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거든요. 2016년도까지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미국의 그런 중국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 주식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텐센트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내가 중국 주식을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텐센트 주식을 그냥 다 매도를 하고 2017년 3월, 4월 이쯤에 다 매도를 하고 아마존으로 갈아탔어요. 정말 다 그냥 한 번에 매도를 하고 그때 이제 금액이 돈이 한 1억 4, 5천 정도가 됐겠죠. 1억 7천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왔을 때 그때 그냥 진짜 다 팔아버린 거예요. 분할 매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분할 매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마음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팔아버렸어요. 분할 매도 조금 하다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존으로 갈아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텐센트는요. 그 이후로 주가가 되게 계속 지금까지 지지부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5년 정도 가까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그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가 정말 투자 타이밍을 그때 잘 잡았던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사결정을 한 거는 맞는데 거기에다가 운까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 거 운이 좋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막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그때 이후로요 그렇게 좋은 운을 잡은 적은 계속 그냥 뭐 평범한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 이렇게 적당히 좋은 시점에 매수했던 적은 많이 있는데 거의 또 많은 경우에 고점에 물렸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고점에 물리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고점에 물렸었던 투자들이 지금 몇 년 후에 돌아서 보니까 괜찮았던 투자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하건대 투자의 좋은 타이밍을 잡았는지 아닌지는 결과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결과를 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주식, 비싼 주식 사가지고 몇 년 후에 내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문제니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의 신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냐면요, 앞머리는 덥수룩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깨랑 그리고 발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손 양손에는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기회의 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앞머리가 덥수룩하다고 했잖아요. 기회를 앞에서 볼 때는 잡기 쉬운 거예요. 기회가 막 다가올 때는 잡기 쉬워요. 근데 그 기회가 싹 지나가잖아요. 대머리라고 했잖아요. 잡기가 어려워요. 안 잡혀요. 거기에다가 지금 기회의 신에는 날개가 달렸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거 못 잡잖아요. 그러면 훌 날아가 버려요. 그 기회의 신이 또 양손에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순간에는 칼처럼 딱 치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의 신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 기회라는 것도요, 앞에서 기회가 막 올 때는요 되게 잡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보이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시점에, 내가 돈이 있는 시점에 이렇게 그냥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나가 버리면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한 가지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적당한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그런 게 막 너무 고민이 되고, 지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막 너무 횡보장이고 너무 변동성이 크고 그런 것 때문에 온갖 고민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렇게 고민이 많으실 때는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좀 스테이블해야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마음의 그런 복잡한 거, 혼란스러운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주식 투자의 고수건, 내가 주식 투자 이제 막 시작했건, 그런 얼마나 오래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투자하시면서 가치관 정립하시고 그렇게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